신랑이 항상 이 도시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서 제주도에 살다가 왔거든요. 그때도 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육지로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너무 못 견뎌 하면서 다시 아이들과 같이 뉴질랜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그쪽 아이들이랑 가면 10년 정도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너무 자연스럽게도 평범한 가정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가 기러기 엄마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이들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사무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가 너무 없고 오히려 이제 신청한 것이 돼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떨어져 있어도 가족인가요? 그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연구를 하고 만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족이라 한다고 해서 가족이 안 돼요. 우리는 혈육이니까 가족 아니냐지. 이건 답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답. 이걸 못 찾아갖고 오늘날에 어떻게 됐냐. 지금은 아주 지식이 충만한 시대에서 바른 답을 안 찾아놓고 우리는 바른 답인 줄 알고 가족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시험지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 맞는지. 그래갖고 전부 다 갈라져야죠. 분해된단 말이죠. 부모하고 자식도 분해되고, 형제도 분해되고, 내가 부부도 분해되고, 전부 다 분해돼. 왜? 아닌 답을 맞다라고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갖고 끌고 가버리잖아. 아닌 게 어떻게 맞아지노?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몇천 년 동안에 성장하면서 바른 답을 찾는 거예요, 원래가. 응?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되고 나면 바르게 설 답까지 나와야 돼요. 응?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도 개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이라 그래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을 사람이라 그런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홍익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구든지 지식을 갖추는 시대를 맞은 거예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 2차 대전 이후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라면 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지, 과거에 우리가 그냥 답이 아니면서도 자기 논리로 맞다고 하던 걸 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바르게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닌데 답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흘러가면 이걸 전부 다 분해해버려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인연은 자연에서 줘요. 인연은 하느님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에서 줘. 주는데, 이게 우리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안 하면 가족이 안 돼요. 가족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인연은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 인연은 네가 뛸라 해도 못 뛰어. 그래서 하늘에서 줬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 업이 소멸돼. 왜? 서로가 상생을 해갖고 도움되고 살았잖아. 그러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을 부리면 가족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업이 소멸이 안 되는 거야. 혈육 인연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원수 중에 원수가 돼야 혈육 인연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되면, 이거는 이 차원계고 전생이고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신계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기 때문에 그렇게 빚쟁이 도표란 말이에요. 우리 이 혈육 인연들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원수를 딱 이렇게 해갖고 뭔가 좋은 방법으로 포장을 해놔놓고 같이 살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입에서 툭 튀나와요. 왼수 같은 놈. 응? 저 또 왼수 같다. 왼수 같은 놈.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그래. 왼수 같다 그래. 맞아. 같은 게 아니고 왼수라니까. 근데 왼수인데 왼수는 어떤 왼수냐? 빚쟁이 도표예요. 빚을 얼마나 아주 많이 가졌느냐가 혈육의 촌수가 갖춰지는 거야. 그럼 촌수를 갖췄게 해갖고 서로가 상생을 해서 이 빚을 갖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스럽게 해놓은 혈육을 만들어 놓은 트릭을 쓴 거라고, 하느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이제 빚이 갚아지면 어떻게 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를 만나. 이것도 인연을 만나는 거죠. 아직 부부 되려면 멀었어요. 인연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사느냐가 너희들이 부부가 돼. 응? 부부라는 이름부터 서니까, 요새는 부부라는 이름을 잘 안 쓰잖아요. 오빠, 이러고. 이게 동생처럼, 또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죠. 이제는 부부라는 이름 쓰기가 애매하게끔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친구처럼. 응? 이게 왜, 너희들이 상생을 해갖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나면 부부가 돼요. 왜, 너는 혈육이 아니잖아. 이렇게 부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일심동체라 그래요. 부부는. 근데 이 형제는 일심동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도 일심동체가 안 돼요.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그래갖고 이거는 가족이 돼가지고 우리가 혈육 인연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제 요런 걸 너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흘러 내려오는 대로 듣고 그냥 이게 답인 줄 알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부터 해가지고 홍익인간들로 태어났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이분들부터 전부 다 지식을 갖추는 사회가 됐는데, 이걸 좀 더 답을 안 찾고 그냥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밀레니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뭔가 전부 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이 맞아? 요렇게. 이 부작용이 막 일어나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해놓고, 아까 질문은 이제 대답을 내가 해줘야, 이제 좀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지금 결혼해갖고 너가 아직 부부가 안 됐어요. 좋아서 살잖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서 좋아서 살았던 거예요. 네? 좋아서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내가 풀어준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한테 필요한 말을 하고, 뭔가 말을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듣고 나서 당신한테 필요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래 되면 어떻게 돼? 갖춰져요. 그래갖고 우리가 결혼까지 한다든지, 같이 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내를 위해 주니까. 이렇게 내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뭐 사는데 엄청나게 지금 요새 기분이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라. 도움되는 사람하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내 방법대로 가자는 거지. 여자는 또 내 방법대로 안 간다고 내가 토라지는 거예요.
결혼을 딱 하기 전에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너 말을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너의 심정을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라고 뭔가 이게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살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내 말 들을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또 내한테 내가 조금 뭐 좀 아니게 또 이게 조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부터 트러블이 일어나. 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 살면 너는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거지 이제. 여자가 먼저 깝깝해지고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할 것도 잘 안 하잖아요. 깝깝하면 말을 안 해. 아직 안 하기 시작을 해. 그럼 남자도 깝깝해지는 거야 이제. 깝깝해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잘못 만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칙도 모르고, 너와 내가 같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칙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안 된다고 썩내려 그러면 만나면 안 돼요. 너무 인생을 내가 훔치면 안 되거든. 너무 상대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갖춰지고 부부도 되고 나중에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부터 하자고요. 아이도 넣고 내가 뭐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좋아갖고 갈 때 뭐 이렇게 갖고 애도 넣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깝깝한 데다가 뉴질랜드를 간대?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둘이 있으면 서로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너가 자식을 놓을 거는 다 낳았잖아, 인연법으로 해서. 낳았으니까 지금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식을 놓을 거 다 낳았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갖고 있으면서 지금 뭘 해야 되냐? 나는 내대로 못한 공부를 해야 돼요. 못한 공부. 뭐를 하는 게 공부인지 이걸 몰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지? 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왜 우리가 아이 부모가 돼가 있지?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지. 천지도 모르고 애 낳았잖아. 천지도 모르고 그냥 부부 돼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바르게 가는 법을 모르니까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서로 내가 뭐라고 하면 말도 더럽게 안 듣지. 또 지가 내한테 말하면 내가 듣기도 싫지. 왜? 내가 남편이 지금 필요한 말을 내가 해줬으면 듣기 싫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돼. 근데 남편이 또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면 나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고 힘들어지지를 않고 남편이 싫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또 한 게 하면 우리가 만나서 사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게 인연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주냐? 말로 가지고 말의 에너지. 이것이 너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너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말의 에너지를 줘야 돼. 내가 지금 오늘 이 상태에 이게 필요한 말을 에너지를 줘야 돼요. 인간이 최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말로 가지고 상대를 주는 거예요. 인간만 말하는 동물이에요. 신도 말을 못해. 인간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말을 할 수 없고 동물도 말할 수 없어. 인간만 말을 할 수 있게끔 이걸 태어나게 하려고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났고 이 우주를 빚었고 이 물질을 빚었고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만들었고 이 육신을 바르게 만드는 데다가
신이 일로 차고 들어와갖고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름을 써요. 사이 간자를 써서 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신하고 이 동물하고 이 물질하고 이 같이 융합이 돼 갖고 사니까 두 가지 에너지가 살아요. 인간은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동물의 육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는데 이 동물의 육신은 무엇으로 지탱을 하느냐? 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지탱을 해요. 이런 건 미네랄도 흡수해줘야 되고, 뭐도 당분도 모든 걸 흡수해줘야지 이 육신이 지탱할 수 있게끔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있는데, 내 영혼이에요. 영혼 야가 신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영혼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육신을 빚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연장이라 그래요. 이 연장을 더불어 내 영혼, 신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이, 이 영혼이, 섭취해야 될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음식은 물질 에너지, 양식은 비물질 에너지. 신은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은 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식 갖고는 이야기가 안 돼. 음식은 육신을 지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잘 쓰려면 음식을 잘 흡수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모질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섭취해줘야 되고, 우리는 영혼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상대방이 말을 내한테 잘 해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만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메말라. 음식을 하도 안 먹으니까 이게 빽빽 마르듯이, 이게 양식을 안 주면은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메마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지면 분별하는 게 어려워지고, 내가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는 건 육신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우울해서 육신으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냐? 인자부터 힘쓰는 게 힘이 빠져요. 육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죠. 답답하고 깝깝해요. 깝깝하다가 보면 이걸 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미쳐요. 또 미치는 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병이 걸렸나? 자살병이 걸린 거예요. 이 자살을 어떻게 해? 미쳐 죽는 거예요. 지금 미쳐 죽는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식을 최고 질량이 좋게끔 가르친 거예요. 인류에서. 우리처럼 지식을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데, OECD의 자살률 1위에요. 우리 아이들도, 부인들도, 청년들도, 연세 많은 어른도 전부 다 자살률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자살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엄청난 지금 이 질량으로 키워놓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데 세계에서 1위. 이 말 돼요?
이거는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하늘에서 너희들한테 미션 떨어졌어요. 이 자살을 없앨 거냐 더 많게 할 거냐 미션 떨어졌대. 이게 사회에 우리한테 미션 떨어진 거야. 누구도 책임이 다 있을 때. 자살을 없앨 거냐 더 확장시킬 거냐. 딱 보고 있어 하는 거. 요로 가니까 너무 또 방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하고 도움되는 것은 남편이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할 때 도움되고 내 인생에 도움되고 나는 남편이 저절로 좋아져요. 남편한테는 당신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남편한테 필요한 말을 해줘야 좋아져. 남편한테 필요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말고 남편한테 필요한 말을 하면 당신이 사랑스러워 죽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남편은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한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지. 부모님이 하고 싶다고 말을 막 하면 자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멀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다 갖추어졌다가 언제부턴가 다 멀어지고 있어. 왜? 과거에는 우리가 질량이 요만할 때 이럴 때는 뭐든지 줘도 고마워요. 모든 말을 해줘도 흡수가 되는데 질량이 자꾸 커가지고 지금 70% 성장을 한 사회예요. 이럴 때는 성장을 하고 나면 이게 대식가가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이유식만 먹어도 되는데 좀 크니까 5만 개 다 들어와야 돼요. 이 육신에.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대식가가 돼. 그럼 지식도 대식가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지식이 이만한 게 들어와. 이러면 내가 이게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지식이 들어오면 지탱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깝깝한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이만큼 70% 올라서면 70%에서 필요한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내한테 필요한 말이고 그게 내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기운이 생기고 요래 되는 건데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아주 질량이 높은데 우리 질량 높은 상태에서 깝깝한데 이걸 질량을 채워줄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못 해줘. 우리 질량에 맞는 말을 교회에서도 못 해줘. 절에서도 못 해줘. 박사들도 못 해줘. 우리 부모님도 못 해줘. 뭐 내 친구도 못 해줘. 뭐 이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다 무너지죠. 내 영혼이 양식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미쳐 죽어요. 그래서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응? 그렇게 우리가 헤어져 떨어져 있는 동안에 뇌를 안 갖춰 놓으면 나중에 만나면 또 미쳐요. 응? 떨어져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애 가지고 애 놀 건 다 나눴으니까 이거는 그냥 크는 대로 우리가 뒷바라지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안 되면 나는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삶에 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없는 질량에 되면 그 사람을 모욕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질량의 말을 하지 못하면 내조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한테 필요한 말을 못하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우리는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한테 왜 와요?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시니까 저절로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것이 죽고 싶다가 깝깝하다가 미치겠다가 이게 막 팽창을 해가지고 팽창을 하면서 어떤 게 먼저 느낌이 드냐 하면 간이 커진 것 같아.
내 영혼이 이게 아주 메말랐다가 이게 팽창을 하니까 내가 느낌이 말로 표현하는 게 간이 커진 것 같으니까. 그러게 이걸 또 계속 이제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 같아. 내 영혼에 기운이 들어와가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뭔가 내가 떠짓는 일, 이 사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는 충만한 거는 아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신나고, 나는 아주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깝깝한 거지. 지금이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추격하자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을 동안에 멀리 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딱 끝이면 안 되고, 멀리 가 있을 동안에 내 자신을 공부하는 시간을 얻었다. 서로가 말만 하면 부딪히고, 서로가 깝깝한 게 서로가 분리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별거 중이에요. 우리가 남편과 부인이 깝깝해지잖아요? 깝깝한데 오래 살고 있으면 서로가 발목 잡고 물귀신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는 거라. 그럼 깝깝할 때 어떻게 하냐? 빨리 별거 해야 돼요. 깝깝하다는 건 벌써 왔어. 이때는 별거 해야만 되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왜? 별거는 왜 하느냐? 내 모지렘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상대도 공부할 시간을 갖는 거고, 나도 공부할 시간을 갖는 거고, 서로가 간섭을 안 하고 내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모지렘이 뭔지 찾아서 내 공부를 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노력을 안 하면 넌 100% 헤어지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딱 만났더니 3년 만에 만나든 5년 만에 만나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면 너희는 죽고 못 살아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서로가 처음에 딱 만났는데 한 2시간 갈 동안은 너무 좋다가 2시간 지나고부터 깝깝해져. 너희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 같이 살 사람 아니에요. 상대를, 내 남편을 깝깝하게 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내를 깝깝하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도움되는 자를 만나는 게 배필입니다. 응? 도움 안 되면 빨리 이렇게 노력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헤어지는 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헤어져야 돼. 당신은 나를 위해서 헤어져 줘야 돼. 이래야 정확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잘 살라고 내 혼자, 니는 뭐 못 살든지 말든지 둘이서 같이 어렵게끔 서로가 노력해 놓고 내 혼자 잘 살 거라고 가면 니 잘 살게 하나님이 해줄 것 같으냐고. 안 해줘. 내가 떠날 때도 왜 떠나는지 명분이 있어야 돼.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한테 도움이 안 돼서 당신이 힘들어지면 그 힘든 것이 우리한테 같이 일어날 거 아니냐. 나는 모지랜다. 당신을 케어하지는 못하겠다. 당신은 또 내 케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빨리 헤어져가지고 내를 케어해 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식을 돈 놓으려고 누굴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 수준을 만나야 돼. 우리 부부라는 것을 이제 달리 생각을 해요. 과거에 우리 선조님이 사실 때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는 혈통을 보존하려고 만드는 게 부부예요. 이 민족의 혈통을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거기에는 말이 안 통해도 돼. 어디 여자가 남편을 하는 일에 간섭한다. 이 암탉이 소리가 담 넘어가면은 집구석 망한다고. 이게 몇천 년 온 거예요. 왜? 혈통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삶을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지식을 갖춰갖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지고 내 업을 소멸하게 해서 사는.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죠. 애 놓기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혈통 보존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내가 해탈하고 떠나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던 게 모질했던 게 맞다면 이런 걸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가 된다면 이 뜻이 있구나 이게. 남편이 지금 해외로 이렇게 움직이 줄 때 내 모질함을 공부하라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공부는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뭐 수학을 하고 이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바르게 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해. 응? 사람을 만나면 바르게 대하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어디 직장에 있어도 사회에서 직위가 올라가면 요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서 내한테 오는 이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게 공부예요. 근데 그런 거니까, 지금 남편이 해외 가면, 나는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고, 남편도 고생을 하겠지만, 나도 고생을 하더라도 내 모질음을 빨리 갖추어야 된다. 요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편지라도 하나 써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싹 써가지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보라 그래. 써놓고, 이거나. 그래가 결정돼 비행기 타고 갈 때 이거는 그때 열어봐야 된다고 탁 하고 하나 해주면 가면서 이거 읽으면서 눈물 흘려요. 그렇게 도움 주는 거예요. 응? 그럼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한테 공부에 보람이 있지. 오케이? 형제가 6형제거든요. 6형제인데 전부 돈에 연관돼 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천안에 와가면서 증권을 시작했어요. 근데 3분의 1 토막이 돼갖고 그거를 비상장 그 주식에 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코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공부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의 경제라는 게 내가 욕심낸다고 많이 안 줘요. 자연적으로 줘요. 근데 우리 욕심을 내가 가진 거 있잖아.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걷어가요. 경제는 오고 가는 게 어떻게 오고 가느냐면, 내가 이걸 욕심을 내고 할 때는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머리 굴리갖고 왜 조금 더 벌었잖아요. 그러면 벌었으면 여기서 이제 시험 칠 때가 봐요. 시험을 어떻게 치냐? 이 경제를 갖고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시험을 탁 쳐요. 근데 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싹 걷어가갖고 제자리로 보내버려요. 경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거 같지만 제자리 보내고, 큰 거 같지만 또 제자리 보내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큰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버는 거예요. 그는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억지로 하죠. 그건 정확하게 그거는 경제는 나가고 제자리 딱 돌아와요. 직장을 높은 자리 가려고 노력을 해가 가잖아요. 정확하게 이건 제자리 돌리보내요. 자연은 절대로 그냥 어영부영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억지로 돈을 벌었잖아요. 나는 벌었는데 식구들은 못 벌어서, 그러면 내한테 저걸 어떻게 뺐을까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또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럼 잘 못 쓰고 있잖아요. 못 쓰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뺏어갈까 하는 사기꾼이 일로 와요. 사기꾼이 올 때는요, 아이고, 엄청 잘하며 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갖고, 박스주 갖고 돈을 좀 모아놓으니까 돈을 쓸 줄 모르고 모아놓잖아요. 어느 양이 딱 넘어가면 그때는 누가 와요, 돈 뺏으러. 할머니 불쌍다 그러잖아요. 남이 볼 때는. 하늘
하늘에서 볼 땐 불쌍한 게 아니고 지금 허삼을 사는 거죠 지금. 응? 그래서 누굴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 크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만 주위에 있다가 아이고 저 진주 목걸이 한 통통한 이런 분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어머니 막 이렇게 하고 손을 붙들고 막 이래가 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조금 모아놓고 박스 주워갖고 모으고 이게 사회에서 이제 주는 이런 것들도 안 쓰고 모으고 이래 놔놓고 이게 뭐 조금 모은 게 이거 뭐 홀딱 뺏어 갚거든요. 갈 때 말없이 가요. 이 자연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응? 니한테 경제를 줄 때는 경제를 잘 쓰라고 주는 거고, 사람을 줄 때는 사람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빛나게 좋은 일 하라고 주는 거고, 뭐든지 우리가 지식을 주는 건 지식을 잘 갖춰갖고, 이걸 잘 써갖고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쓸 줄 모르고 운용할 줄 모른다면 우린 잘 살 생각? 네가 아무래도 그렇게 자연이 안 만들어줘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기꾼이 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누가 아파요? 사기 친 사람이 아플까? 당한 사람이 아파요. 왜?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네가 잘못 살아서 몸을 아프게 해. 바르게 잘 살았는데 몸이 아픈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어. 자연에 그렇게 해가 운용 안 해요. 작은 경제라도 줬다라는 것은 할 일이 남보다 조금 질량 높은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경제는 말이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 피와 땀이 모여서 경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를 만드는데 우리는 장사만 이렇게 해도 그게 일로 온단 말이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쌓이고, 좀 쌓이고 그거로 땅을 사는데 또 경제를 또 높여주네. 그러면 그거로 나중 뭐 할 건데 이제 시험 칠 때가 오죠.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에요. 응?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지구에서 무엇이 제일 질량이 높은 에너지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제일 질량이 높은 것은 인간이 희생을 하면서 빚어내는 지식. 여기 질량이 제일 높고, 그거는 이제 비물질 에너지죠. 인간이 희생을 안 하고는 지식이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갖추는 좋은 지식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문화와 지식.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질로 해서 질량이 최고 큰 게 뭐냐? 금이에요. 금을 탐하면 어떻게 돼? 네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금을 탐하면. 돈을 탐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어려워져요. 두 가지는 항상 애워두는 게 좋아요. 돈은 탐하는 게 아니다. 백성의 피와 땀은 내가 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못한 공부가 있다면 그런 걸 참신하게 하는데, 이 자연이 내한테 뒷바라지 해줘, 사회가 뒷바라지 해줘, 그거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이게 월급을 준다든지 조금만 뭐 하니까 경제가 일어나는, 이런 거는 내 공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네 재산 준 적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그런 것들 뒷바라지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는 내 모질임을 자꾸 갖추어 가야 돼요. 갖추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식의 질량이 높아지면 이동수가 생겨요. 변화가 일어난다. 질량의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라는 것을 바르게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 한 사람이 에너지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된 거고, 내가 참신하게 뭔가를 영적인 힘도 에너지고, 모든 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요 에너지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내가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라서 욕심내는 게 아니고, 내가 뇌를 갖추면서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면 이 모든 우주에는 에너지 질량 이동의 법칙, 요거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별도 에너지가 얼마나 모이느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틀리고, 움직이는 속도까지 틀리고, 모든 이 잡아당기는 힘이 틀리지고, 이건 이제 중력이라고 해요, 물질은. 사람이 지식을 얼마나 갖추느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환경도 불러들이고 돈도 불러들여요. 그럼 내가 에너지가 좋으면 절대 이만큼 있는 에너지에서 살 자리에 네가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동이 일어나. 아파트 큰 거 그거 바라지를 말아요. 네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면 좁은 아파트에, 아주 지저분한 아파트에 넌 절대 살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동의 법칙이 일어나. 정확하게. 내한테 그런 걸 줄 수밖에 없어. 자연의 운행의 법칙에. 그래서 그런 대로 이동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경제를 내한테 더 땡기 와가지고 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동된 거는 절대 안 내려가요. 욕심내갖고 아파트 큰 걸 가졌으면 내가 실력이 모자라면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뒷바라지 하기 힘들어갖고 나중에 결국은 아파트 큰 거 내놓고 작은데 제자리 가요. 에너지 질량의 이동의 법칙. 이거는 어떤 이 인간이 사는 거와 신들이 사는 거와 모든 이 지금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질도 이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 욕심낸다고 니가 안 돼. 절대로. 이제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니한테 주어진 걸 흡수하면서 니를 잘 갖춰. 내 인생은 변하니까. 정확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진짜로 걷어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못 걷어들이고 누가 안 준다면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줄 테니까. 천지아래 무엇이든지 질문하라고. 나는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비물질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 근데 뭐 날 보고 그러더라고. 저 무속인이라 그랬다가 요새는 좀 뭐라고? 역술인으로 올라갔더만. 나는 역술인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나는 홍익인간 지도자로 온 사람이고, 나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 천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으니 나는 내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천지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너희들은 충만하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고 누구든지 너희들 힘을 다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태어났는데 모르면 내 힘을 못 써. 그래서 내 힘을 못 쓰면 되게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가서 비굴하게 빌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 뭐 어디 너희들이 왜 신들한테 빌고 있냐? 지식이 충만한 자는 신들도 너희들한테 도움 받으러 와요. 근데 우리가 신한테 도와달라 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 조상들도 신들도 우리 도움을 받을 때가 온 것이 2013년도부터예요. 빌지 마. 빌면 비굴하게 사고 비굴한 자한테 어떤 걸 준단 말이고. 비굴한 자한테 뭐 안 줘 이제. 모르면 배우고 찾고. 그렇게 찾는 것 중에 찾을 데 없으면 유튜브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야 돼. 인터넷 들어가다 보면 유튜브 만나고, 유튜브 만나면 내가 필요한 말을 분명히 해주는 분이 그 안에 이 자료를 넣어놓는다니까. 이때는 그게 정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는 내가 지금 관리를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되고, 더 깊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얼굴이 저렇게 좋아지는데 지금 어려워진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니, 그 소리 안 들어요? 내 얼굴이 좋아진다는 소리는 이제는 기운을 잡아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할 일을 바르게 찾아서 하면 나는 병도 다 도망가고
아픔이 도망가. 탁한 기운이 다 도망가고 네가 세상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거라. 내한테 어떤 사람이 많이 찾아오냐면 뭐 잘났다고 이야기하려고 오는지 몰라도 옛날에 이렇게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뭐 회장으로 계시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3대로 자꾸 내려주잖아. 지금 이렇게 내려주고 하면 내를 좀 배잡고 막 하고 기다려. 나는 또 뭐 하도 보닥하니까 또 만나주지. 만나주면 나로 뭐라 하느냐면 굉장히 다 놓고 난 쉬고 싶다 그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또 떨어지고 나니까 인자 다 놓고 쉬고 싶다 그래. 근데 내가 안 말다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 소리만 해. 그는 비슷한 소리. 아유, 골프나 치고 좀 쉬고 싶다고. 가만히 듣다가 좀 심해지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시오. 당신이 쉬고 싶다고? 무슨 할 일을 했기에 쉬고 싶냐? 기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국민들이고 백성들이 전부 다 피땀 흘려갖고 뒤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성장을 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쉬고 싶다고? 이 대한민국에, 이 사회에 우리 자식들이 자살을 하는 게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로 10몇 년 동안 1위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는 뭐 할 일 없어 쉰다고? 할 일 없어 일하는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고 내 시간을 소모하냐? 가라. 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 제일 싫어. 일하는 사람을 내가 왜 만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려면 내를 만나지만 쉬고 싶다며 안 하고 싶다며 아이고 다 눕고 싶다며 놔라 뭐 누가 뭐랄게? 네가 딱 눕는 순간부터 당신 딱 100일 안에 초점 안 잡으면 당신 그때부터 못 일나. 쓸데없는 사람이 뿔뿔 돌아다니며 사람들한테 잘났다 하고 다니게 놔둘 것 같아 하늘이? 인자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내한테 면접 봐버렸기 때문에 당신 그거 쉬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딱 봐. 니한테 기운 싹 걷어보고 면접을 봤으니까 니한테 뭐 기운 줄 필요가 없어. 그때부터 힘 못 써. 세상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찾아야지. 내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니는 다시 건강해지고 힘이 돌아오고 아주 이 삶이 즐거워져. 내 할 일을 찾아야지. 이게 저리 이뻐지는데 지금 볼 때마다 안 이뻐져? 뭘 검사를 뿌리사. 멋진 인생 마무리 한번 해야지 우리가. 오케이? 제가 정법을 들은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나이는 53살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법을 만나면서 소중한 친구를 보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소중했던 친구라고 생각했고요. 서로 소통이 됐었고 2년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중한 친구의 운명을 달리함에 있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나 공부의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가슴이 아프고 힘드냐 하면 제일 갇혀있던 사람이 떠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제일 갇혀있던 사람은 내가 서로한테 뭔가 빚쟁이 고리가 있어야 제일 갇혀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빚을 갚고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잘 갚고 이렇게 살았으면 절대로 먼저 가는 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 사주 자체는 네가 7등급으로 태어났냐 20등급으로 태어났냐 뭐 40등급으로 태어났냐 70등급으로 태어났냐 급수가 있어요. 급수. 그래서 그 급수대로의 네가 사회 일을 하더라도 그 급수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급수에서 잘 지내다가 지내면서 여기서 서로가 도움되게끔 못 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하면 한 명 때려버린다고. 누가 희생을 하고 갈 거냐.
하느님은 우리를 돕는 게 아주 냉정합니다. 그렇게 도와. 이렇게 부모님들이 지금 네 삶을 바르게 안 살고 자꾸 이렇게 꼬이도록 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네 자식 하나 데리고 가요? 근데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냐? 아주 저 징그러운 놈, 말 안 듣는 놈 절대 안 데리고 갑니다. 내가 고이 키우고 막 유학도 보내가 깨끗하게 키우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데리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가슴이 찢어지겠지. 부모님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식을 희생시키고 자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때려버려. 네가 아픔을 겪어봐야 알겠느냐. 내 주위의 사람이 지금 죽음으로 희생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나 내 가족이 먼저 죽었을 때 그 다음 일은 뭐가 남느냐? 야모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 그럼 또 아픔이 또 와. 아픔은 처음에는 살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병원에 간 놈이 또 가지. 사기를 당한 놈 또 당해요. 또 당할 때는 더 크게 당해. 또 여기에서도 깨치지 못하면 더 크게 당하게 돼 있지. 더 작게는 안 당해요, 이제부터. 죽음으로 지금 내 주위에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진짜 아픈 줄 알았더만 이게 어영부영 그냥 또 치료도 안 하고 내가 이게 모질함이 뭔지를 이게 연구도 안 하고 같이 노력을 안 하고 갔으면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을 주는 죽음이 내 주위에서 와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이 자체가 한 가족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는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어떤 공사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자가 희생을 해가면서 자꾸 우리한테 숙제를 더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건이 하나 큰 게 일어날 때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고 들고 희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 하고 있으면 엄청난 충격을 줘야 돼요. 왜?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이게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몽땅 죽는 거 안 봤어요. 이걸 보고 지금 우리는 그걸 갖고 전쟁하고 싸우는데 천만에 너가 그러고 오래 있으면 또 죽어요. 두 번째 그렇게 죽어도 또 모른다. 세 번째는 더 크게 가.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자살병에 걸려가지고 세계에서 1위를 하는데 이걸 그냥 너가 민근되고 가면 엄청난 충격이 와, 앞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작고 클 뿐이야.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모르면 몰랐습니다. 한 뜸 한 뜸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 목까지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친구가 안심을 해요. 안 그러면 친구는 내한테 갇혔잖아요. 갇힌 놈이 일 말아가지고 안 떠나. 내 뒤를 따라다닌다니까? 내가 멀어졌으면 안 따라다녀. 이게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다가 남편이 희생을 했잖아요. 남편이 희생을 할 때는 여자 보고 지금 일거리 다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럼 남편이 희생하고 갔어. 죽음으로. 갔으면 자족자족 날 따라다녀. 근데 우리가 헤어져가지고 아주 징긋하게 헤어져 붙잖아. 그리고 죽어. 날 안 따라다녀. 집착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어져 혼자가 돼서도 상치고 혼자 됐으면 이 사람하고는 딴 사람이 이 살기가 힘들어요. 이 집착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못 잊어.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거든. 우리가 이게 부작용이 안 일어나갖고 잘 살다가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생각나. 이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줘도 이 사람 생각나. 훌쭉훌쭉 저 화장실 가면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의
우리 친구가 아주, 나 계시면서 이제 안 본 상태가 아니고 잘 지내다가 갔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친구를 먼저 보냈지? 이 생각하지 않죠. 그런 걸 찾아가면서, 네 몸까지 내가 진짜로 한번 해보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우정이에요. 인생은 내가 지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은 묶여 있는 거라. 그게 슬퍼만 하지 말고 네 몸까지 내가 한번 해보마. 그리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 네. 이러고 탁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20년 3월 20일 한국에 와가지고 얼렁뚱땅 정법을 만나서 그때 공부 시작을 해서 가지도 못하고 한국길이 막히니까 직장을 차려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스승님이 그때 연극길에 태우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로 왔는가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공부하러 왔다고 그러시고 2년을 만나러 갔다고 그러셔서 그거를 이제 화두로 잡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거기 갔던 직장은 제가 볼 때 좋은 인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계속 직장을 옮기면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한 군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양한 데 여러 군데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3월 31일까지 끝까지 근무를 해서 3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다시 또 왔던 나라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도 잘 펼치게 될지, 어떤 스님 공부를 잘하는 걸 같이 못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태국에 몇 년 있었어? 15년 정도. 15년. 우리가 애국을 다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응? 애국에 가가지고 내가 15년 동안 그 나라에서 내를 받아줬다면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근아들이에요. 우리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날 때 아주 깡그리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게 태어났어요. 보리죽도 한 그릇 못 먹게끔 해놓고 우리는 2차 대전 이후로 베이비 부모들을, 자식들을 놓으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에 지식을 갖추는데 부모들이 힘을 다 쏟았어요.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가면 이 나라가 일어선 나라예요. 이 지식은 모두 세계에 5,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이루어놓은 논리를 전부 다 압축해가 지식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걸 이 한반도에 다 갖다 줬어요. 최고 못 사는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키운 것이 국제적으로 이 세계에서 살았던 모든 형제들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놓은 이걸 전부 다 지식을 다 썰어 마시고 우리는 성장을 시킨 겁니다. 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분들이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국내에서 열심히 이 활동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 가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나가서 잘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워져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려워져가 들어오고 있어. 한때 잘 나갔죠. 왜 어려워서 들어오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만 하고 한국을 위해서만 생각을 해요. 누군 당연히 어려지죠. 처음에 갖고는 한국을 위해서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일어선 거야. 조금 일어서니까 나도 한국에 이 생각을 자꾸 갖고 일러. 그러면 그 나라에서 주는 에너지를 한국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라에서 너를 키워주는데, 이 내가 거기서 성장해가 가진 조그만한 에너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 내가 한 3년 만에 돌아오면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또 해갖고 미국에 도움되는 삶을 살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있었고 20년 살았다라고 하면 나는 미국에서 나를 받아줘갖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태국에 10년 이상을 내를 받아줘서 거기서 환경을 성장했다면 태국을 위해서 뭘 할까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태국을 관리하는 대신들이 당신한테 힘을 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한국을 생각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엉뚱한, 그러면 니꺼 싹 긋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나왔고 그만큼 부지런하고 참 이 좋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코너 다 몰리고 있어요. 왜? 순토동더라니. 너무 날아와가지고 에너지 그거 끌고 가고 전부 다 지 나라 가져간다고. 이 나라 도움 안 돼요. 거기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내가 지혜가 나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사회가 필요한 지혜가 나와. 우리는 지혜로 갖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식을 그만큼 많이 갖춘 거예요. 지식이 기본 단위가 넘어가면 바르게 살면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천손들, 하늘의 일꾼들, 지구촌을 앞으로 이끌어가라고 지구촌에서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지식과 문화를 우리한테 다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며 살아야 그래야 하늘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어디 우물 안에서 내 먹고 살기라고만 넘어 어깨를 밟고 일어나려고 세상은 넓은데 활동할 때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막 서로가 어깨를 밟고 난리냐 이게. 세계는 K를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을 필요로 해. 인재들을 필요로 해. 인재는 대한민국에 다 놔둬서 지금 다 키워놨다고. 조그만 생각이 세상이 보일 텐데 이 생각을 못 틀고 있는 거야. 요번에 이 공부행기 이 총체적인 지금 이 정리를 해서 태국 나가면 태국이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거기가 아무리 좀 후진국이더라도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은 사람이 가갖고 그 나라에 거기에 도움은 못 되고 그럼 내 힘 못 써요. 자꾸 어려워져. 들어가면 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그런 것들도 대한민국에서 이 스승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우승간에 워밍업을 하면서 제자리 잡아요.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 날아가고 있는 이유가 진짜로 세계 일을 할 때를 위해 갖고 거기서 틀을 박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면 큰 일을 일으키 갖고 세계에서 같이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 빛나야 너희들이 빛날 때 대한민국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지도자로서 세계를 이끌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인 거라. 이때까지는 성장하니라고 그걸 몰랐지만 활동할 때는 그게 세계가 우리 무대지 대한민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라.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도 나누면서 이런 건 전부 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갖고 매체로 해가 다 내보낼 것이고 이제 또 원래 내가 준비를 하면 내년부터는 방송에 직접 나가서 내가 질문받아 다 풀어내가지고 나가게 할 테니까 그거 또 자리 잘 잡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스승님 인연법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주변에 이제 공부하시는 인연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이제 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동안거 끝나고 나서 제가 있는 가게에 이렇게 그냥 모르는 인연분들이 오시는데 최근에 어떤 명리학 공부하신다면서 저한테 그 사주 좀 봐준다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사주를 제가 따로 보러 가거나 공부 전에도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셨길래 그냥 제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따로 안 봐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냈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저한테 힘들어서 오신 인연은 아니잖아요. 나한테 밥 사달라고 오시는 인연분도 있고 최근 그런 인연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인연들은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 인연들이 내한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지 말고 내가 오늘 있는 실력대로 대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오늘 실력 갖춘 만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지. 실력 없는데 억지로 한다고 그거는 꼬여요. 이게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이렇게 교류를 해보고 문제는 2박 3일 안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결정은 하지 마라. 요거 배웠죠? 2박 3일 안에는 결정하지 마라. 누가 어떤 말을 해서도 내가 어떻게 현혹이 되든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은 하지 말고 잘 들었다 끝나라는 거죠. 잘 들었다. 응? 그게 사람은 뭐를 들었을 때 당장 빠른 결정을 하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을 여기 AI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게 혹하고 땡겨갔다가도 2박 3일 지나면 제자리 따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감이 다 온단 말이죠. 그럼 내 실수를 안 하지. 이런 거. 그럼 내가 집을 살 때도 오늘만 너무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좋은 조건이 막 하니까 이때 결정하지 말고 2박 3일 기다려라. 저 사람이 막 죽을 듯이 막 돈이 필요하다고 막 내 자식이 와갖고 막 이거 오늘 안 되면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하고 2박 3일 안에는 절대 결제하지 마. 네가 그만큼 급할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내한테 안 다가와. 너는 지금 내한테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왜 빨리 쪼내려고. 그러는 거지. 대자에는 그렇게 해갖고 니한테 안 보냅니다. 그만한 시간 여유가 있게끔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럼 결정하는 것만 조금 늦추고, 2박 3일은 생각해보고 나서 움직여도 움직이고, 항상 이렇게만 한다면, 그 안에 다 풀려가지고 내가 바른 분별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우리는 사주를 봐준다, 무슨 주역을 봐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끄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선천시대 물건이에요. 구술한다. 이것도 선천시대 거예요. 모든 것은 선천시대에 우리가 자라고 있을 때 도움됐던 게 있고, 후천시대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고, 그래, 명당이다, 이런 것도 선천시대 물건이에요. 우리가 자랄 때 그 기운 받아서 성장한다지. 내가 활동기가 되는 이게 후천시대는 네가 배운 만큼, 가진 만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네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후천시대는 저쪽에 명당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 앉으면 명당이 되고, 천하 명당에도 개가 앉으면 개자리인 거예요. 아무리 흉당해도 아주 귀한 분이 앉으니까 그 흉당은 흉당으로서 발휘를 못해요. 이 지구촌에 흉당은 없다. 네 실력이 모자라는 만큼 못 쓰니까 그게 흉당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 본다 이런 데 갖고 어울리 갖고 현혹된다. 너는 공부가 안 됐다. 이렇게 갖고 남한테 사기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남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수업료를 줘가면서 또 시간 끌고 배워야지. 가다가 보니까 안 넘어간다니까 또 넘어갔네. 그러게 지금 정법을 공부한 사람은 이 정법은 네 역술, 역학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역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 치러 오는 거예요, 내한테. 내한테 싹 건드리 보는 거야. 그럼 엮여가면은 너는 공부 안 돼서 엮여가는 거야. 고생 조금 하고 돌아오면 되고, 그래. 가만 앉아 있어도 손님이 와갖고 잘 돌아가는데 내한테 와요?
떠돌이가 됐다는 건 나는 손님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조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덩신들이 있나, 이쪽에 찝쩍거리 보고 이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력 있다고 보면 안 되지. 그거 뭐 글을 배웠다, 책을 뭐 이렇게 갖고 줄줄줄줄 하니까, 그거는 배웠을지 몰라도, 너도 지금 기운이 다 떨어져 갖고 돌아다니면 딱 알면 돼. 그렇게, 내가, 물 한 잔 드릴까요? 안 그러면 밥을 한 그릇 사드릴까요? 뭐 이거로 끝나. 불쌍하잖아. 떠돌이가 됐다라는 것은 네 명당에서 네 손님이 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신 같은 손님 잡으러 다니는 거라 지금 이게. 그렇게 그게 이제 불교에도 가고 뭐 기독교 쪽은 기독교도 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실 들어가고 실실 건드려 보고 넘어오는 놈은 훌치 묶고 그러니까 안 넘어오면 할 수 없이 삐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대하는 거 보니까 저게 조금 넘어올 만한데 그한 게 두 번 오는 거야.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만큼은 공부되었는 줄 아는데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글 많이 안 닦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